근데 요즘 20대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뭘 자기가 좋아하는지를 모른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꼰대세요? 아니야, 이유가 있어. 생각해봐. 뭐 알아서 잘 하겠죠. 아니, 그러면 왜? 안 된다고. 그러니까 저는 그거 너무 일찍 판단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는 거죠. 아, 이것도 맞는 얘기네. 이것조차도 내가 되게 한국인식으로 생각한 것 같아. 역시 미국인이야. 한국인식으로 생각한 것 같아. 야, 꿈을 가지려면 조기에 꿈을 가져야지. 꿈학원 같은 걸 차려가지고 꿈을 학교에서 꿈을 가르쳐야지. 꿈학원 괜찮네. 아, 꿈학원. 여러분 꿈이 뭘까요? 네, 다음 주제는 저희 로봇 얘기 조금 더 하면 재밌을 것 같아서 이제 글로벌하게 너무 이제 매일매일 바뀌어서 저도 사실 정신이 없을 정도인데. 우리가 아까 돈 얘기, 뭐 국가의 어떤 기간 산업 이런 얘기 했는데 사실 기간 산업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그걸 누가 합니까? 사람이 하죠. 근데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대한민국은 제조업 국가였단 말이에요. 근데 제조업 국가니까 잘 교육받은 사람이라는 인력이 공장에서 체계적으로 일을 잘하면 효율이 높은. 근데 이것조차도 이제 AI가 침투하고 있다. 로봇이라는 몸으로 이제 들어와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그 피지컬 인텔리전스 같은 회사, 뭐 스킬드 AI, 뭐 페이페이리가 만든 월드랩스 이런 회사가 어제 생겼다는 뉴스를 봤는데 시가총액이 5조 뭐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돈을 쏟아붓는 거지.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에 희망이 있냐? 로보틱스에. 제가 요새 되게 많이 질문을 받거든요. 우리 로봇 잘 만들 수 있어요? 로봇 AI, LLM도 못 만드는데 로봇 AI 만들 수 있어요? 만들 수 있나요? 완전 만들죠. 저는 이거 뭐 공학도 전공 안 한 사람이 이거 뭐 헛소리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원래 공학도들은 공학 박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원래 지금 공학도들가 지금 원래 공학도들은 이 어려운 문제에 갇혀가지고 큰 걸 못 봅니다. 야, 이걸 보시는 공학도들이여 봉기하십시오. 네, 이거 뭐 경영 나무랭이 배운 제가 사람이 매일 퓨처플레이에서 하도 이제 그 공학도가 아니라가지고 쿠사를 먹어가지고 큰일이구만. 왜 가능하냐면 그 사업은 돈이 필요하지만 돈으로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 지금 자본을 대는 일을 하는 VC가 돈으로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효율적 자본을 대야죠. 저는 그러니까 이건 좀 약간 사족이긴 한데 말장난을 잘한다. 효율적 자본. 와 멋있다. 왜냐하면 한국말도 잘 못하는 사람이 효율적 자본이야. 효율적 자본이 뭐예요? 뭐냐면 이런 것 같아요. 필요할 때 들어오는 캐피탈이 중요한 거지. 너무 많은 건 전 독이 된다고 생각해요. 말 잘한다. 굉장히 많은 스타트업들이 한꺼번에 펀드레이징을 받았을 때 망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불러 죽겠는데 뷔페에서 뭐 하나라도 더 먹어야지라고 먹으면 탈이 나는 것처럼 돈이 들어올 때 뭐 이렇게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딱 필요할 때, 딱 배가 고픈데 할 때 딱 배를 채울 정도만. 그런 거죠. 저희가 저번 화에서도 얘기했지만 결핍이 성공에 굉장히 큰 밑거름이. 죽지 않을 만큼만 먹이는? 아니 뭐 그건 아니지만. 악마 투자자 아니야? 그래도 아니 저희가 뭐 모든 걸 하진 않으니까. 근데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로보틱스 산업은 사실 많은 자본이 필요한 거여서 저희가 생각하는 보통의 스타트업 투자보다는 더 많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몇 조, 몇십 조 받은 회사들이 꼭 잘하리라는 보장은 없어요. 아직 뭐 골든룰이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그렇죠. 특히나 뭐 하드웨어도 아직 갈 길 멀고 소프트웨어는 더 멀고 그게 합쳐지려면 사실은 아직 뭐 테슬라가 위너다, 뭐 피겨가 위너다라고 이야기하기엔 좀 섣부르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나 그 가능성을 높여주는 게 말씀하셨잖아요. 산업이 뒷받침돼 있는 나라가 사실 강점을 가질 텐데 그렇게 보면 사실 몇 군데 없어요. 한국, 뭐 일본, 중국, 뭐 그 중에서 일본은 제가 봤을 때 스타트업의 역량이 좀 떨어진다고 보면 중국이 아마 제일 잘할 가능성이 그냥 확률적으로 높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이런 거잖아요. 그 리얼월드 데이터가 별로 없으니까 데이터를 어떻게 모으냐. 정말 인해 전술을 모을 수 있는 나라는 중국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공장이 없으면 지어서라도 데이터를 모으겠지. 10,000명을 고용해서 매니플레이터를 트레이닝을 시켜서 뭐 공산당의 지배권이 있는 모든 공장에 뭐 사람을 파견해서 다 데이터를 모을 수 있겠죠. 그럼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무서운데? 그래서 오히려 경쟁력 제일 높은 데는 전 중국인 것 같고요. 트럼프 형님께 감사해야겠다. 중국을 밴하셔가지고 우리한테 기회가 있네. 그럼요. 그런 점은 그냥 그 지정학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장점이긴 하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저는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게 LLM은 컴퓨터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었잖아요. 컴퓨터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사실 미국 이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쵸. 그러니까 데이터 자체도 웹에 그 수많은 영문 데이터가 있고, 그쵸. 뭐 언론사도 이제 미국에 많고. 근데
이거는 로봇을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데이터는 공장에 있어. 근데 미국엔 공장이 없단 말이에요.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했는데 아니 조선소가 없어서 지금 배를 못 만들어가지고 해군이 주문한 그 정말 전투에 필요한 배를 지금 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그런 탑 지금 배 만드는 기업들한테 접근을 하고 있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아니 데이터가 없고 로봇 자체를 만들 수 없는 미국이 이 패권을 주기가 사실은 쉽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한국에도 기회가 있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뭐 그래도 제가 박사학위도 받았으니까 좀 더 연구자 관점에서 얘기를 하면 CS 랭킹스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서 이 로봇과 로봇 AI에 관련된 그 세계적인 학술지에 누가 논문을 제일 많이 냈나를 쭉 순서로 보면은 한국이 3등 아니면 4등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 1등, 저번에 2등은 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그래? 네. 지금 내가 깜빡깜빡해. 하도 아, 얘기를 그래? 많이 하셔가지고. 3등이 카이스트라고 했지? 네. 편집. 그래서 아니 근데 이걸 생각해 보자고. 썸네일로 써야겠다 이거. 어디서 이렇게 네. 어디서 듣던 얘기가 또 아니 들려가지고. 내가 이거는 강조를 하기 위해서 내 한 번 바보 되는 거는 괜찮아. 두 번 세 번 얘기해가지고 사람들이 머리에 못이 박힐 때까지 유진이가 또 저 얘기해. 근데 이걸 생각해. 아까 한 얘기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여기 대한민국 국민 아니시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이 있는 거는 축적된 인적 자산. 카이스트가 3등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무엇이 카이스트를 3등으로 만들었느냐. 굉장히 많은 연구 지원. 카이스트라는 학교 자체가 사실은 미국에서 야 너희 너무 가난한데 뭘 지원해 줄까 했을 때 쌀을 주세요 한 게 아니라 학교를 지어주세요 해서 만들어진 학교가. 그래요? 진짜 미국인이구나. 몰랐구나. 네, 몰라. 미국이 지어진 거예요? 아, 대카이스트는 미국의 원조로 지어진 학교예요. 그렇구나. 네. 우와, 되게. 네. 근데 뭐 저는 진짜 ROI가 높은 투자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우리는 결국 베팅할 게 사람의 머리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자산이 뛰어나다. 근데 사실 일본하고 가까운 일본만 비교해봐도 일본이 이제 로봇 왕국이잖아요. 사실 맞아요. 문화적으로 아톰부터 건담, 제가 너무 좋아하는 건담, 에반겔리온. 그러니까 혼다가 아시모를 만들어서 데모한 게 20년 전이거든요. 아니야, 30년 전이야 거의. 아 그래요? 네. 근데 그때부터 R&D를 해가지고 이족 보행, 충격적인 이족 보행과 오지 손가락을 갖고 물건을 짚는 데모를 보였던 일본이 지금 혼다가 다시 로봇 업계로 돌아온다고 하는데 실제로 홈페이지에 공개된 것만 보면 그렇게 뛰어난 로봇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잃어버린 20년, 30년이 있었던 거고, 그거는 일본 정부가 그 정도로 로봇이나 AI 연구에 대한 지원을 일본 대학이 해주지 못한 거예요. 근데 그 반면에 우리는 그거를 살렸고 또 굉장히 많은 유학생들이 미국에 가서 연구를 하고 있고, 우리가 지난번 얘기한 것처럼 중국 사는 중국인과 미국 사는 중국인의 경쟁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중국 사는 중국인과 미국 사는 중국인 플러스 약간의 한국인, 한국인 꽤 많습니다. 경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되게 지금까지 축적된 에너지를 갖고 있다. 특히 이 로보틱스나 AI 분야에 있어서는 로보틱스 AI 분야, 언어가 인게이지 되지 않은. 로보틱스가 왜 이렇게 화두가 된 걸까요? 그러니까 갑자기 떴어요. 유명한 뭐 젠슨 왕이 얘기해서 그런가? 젠슨 형도 있고, 이제 제가 피리 부는 사나이 3대장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는데, 이 젠슨 형님과 우리 샘 형님, 샘 알트만 형님, 그리고 일론 형님, 그 중에 이제 2대장이 부러져라 지금 피리를 부는 데가 로봇이에요. 일론 형님은 야, 그 이제 뭐 LLM 그거는 XAI가 이미 정복했고 우린 더 큰 걸로 갈 거야. 로봇으로 간다. 그리고 이제 옵티머스라는 로봇 밀고 계시고, 저는 이 3대장 피리 부는 사나이 중에 제일 피리를 진짜 부러져라 부시는 분은 젠슨 형님인 것 같아요. 우리 황형이 어느 정도냐면은, 저는 이게 약간 창피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했는데, 키노트를 할 때마다 GTC 같은 키노트를 할 때마다 뒤에 휴머노이드들이 쫙 있어요. 근데 그 휴머노이드 중에 어떤 휴머노이드들 무대에서 걸어다니지 않아. 그냥 진짜 병풍이야. 화면이잖아요, 그거. 그냥 화면이에요. 저희가 투자한 뉴빌리티의 뉴비 같은 바퀴 달린 로봇은 무대에 나온 적이 있는데, 맞아요. 화면에 병풍으로까지 로봇을 놓으면서 로봇을 부르짖는 이유가 뭐냐. 근데 저는 이 형님들의 직관은 믿어야 된다고 봐요. 이게 궁극적인 AI의 갈 길이야. 그래서 최근에 그 엔비디아가 코스모스라는 월드 시뮬레이터도 공개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또 쿠다처럼 쌓아 나가는 거야. 야, 우리의 그 엔비디아의 마술을 벗어날 수 없을걸? 우리 생태계를 벗어나지 않고서는 아니지, 안 벗어나고서 뭐라고 말해야 되냐, 우리 생태계 안에 있어야만 진짜 좋은 로봇 지능 만들 수 있다. 요 길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은 못해도 오히려 먼 미래는 볼 수 있다. 이거의 끝판왕이 저는 우리 황 형님과 일론 머스크 형님이 아닌가. 아니 그래서 저는 사실 예전에도 우리가 뭐 로보틱스, 자동화 사실 뭐 먼 옛날로 돌아가면 사실 세탁기도 일종의 로보틱스라고 그렇죠, 생각하고 로봇 청소기 네, 이름이 아예 로봇이잖아요. 로봇 청소기. 로봇 네. 청소기. 뭐 있는데 왜 이렇게 휴머노이드가 화두지? 뭐 약간 왜 휴먼 폼팩터여야지? 약간 이런 고민도 있고 예전에는 하드웨어적으로 뭘 못했길래 지금은 이게 되는 거지? 이런 것들도 고민이 드는데 공학도 관점에서 뭐가 바뀐 거예요? 공학도 관점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약간 인문학적인 얘기부터 하면은 저는 특히 이제 저희도 굉장히 많은 연락을 받고 있고 미팅도 많이 하고 있는데 대기업의 오너 레벨 분들이 휴머노이드 도입해야겠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게 내가 유튜브에서 옵티머스를 봤는데 잘 돌아가니까 우리도 채용해 보자 이런 건 아닐 것 같아. 그러니까 막연한 공포가 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삼성 같은 경우에 인도에 공장을 만들었다가 막 방화 사태 일어나고 막 임금 갖고 막 시위하고 이런 걸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더 임금 싼 데로 가면 돼, 그냥 공장 옮기면 돼가 이제는 종막을 고했고 본진인 한국에서 뭐 사실 진짜 사람의 노동력 구하기 너무 어려워졌어요. 너무 비싸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제조업을 옛날 방식으로 이어나갈 수 없다는 공포가 굉장히 팽배해져 있는 것 같아요. 전 이게 1번인 것 같아요. 노동의 대체. 네, 그러니까 모든 혁신은 저는 결핍에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슷한 말인데 공포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인력 자원에 대한 공포가 첫 번째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사실은 저는 그 LLM 학습 효과라고 봐요. 그러니까 요즘에 진짜 심각하게 저는 이게 앞으로 더 심해질 것 같은데 초임 새내기 직원들을 안 뽑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공채 뭐 옛날에 지금 다 사라졌지만 대기업 공채 뭐 몇 기 이렇게 사람을 뽑으면 3년은 가르쳐야 일을 해. 이런 생각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3년이 뭐예요? 그냥 내가 챗 GPT에 가서 정말 그 딥리서치 딱 켜고 일 시키면 웬만한 뭐 5년차, 10년차들이 정리해 주는 것보다 더 잘 정리를 한단 말이야. 너무 좀 잔인해진 것 같아요. 현타가 오는 거야. 네. 그냥 내 밑에 10명의 예를 들면 애널리스트를 두고 일을 하느니 나 혼자 그냥 얘랑 티키타카 하는 게 훨씬 낫다. 왜냐면 사람은 못 알아듣죠. 저 감기 걸렸어요 그러고 안 나오죠. 뭐 야근 안 하죠. 근데 난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일을 시켜도 30분 만에 리포트를 만들어주는데 맞아요. 그것도 전 세계 웹을 다 뒤져서 이걸 어떻게 쓰지 않을 수가 있어요? 아니 뭐 이걸 잘 활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데 이제 사회에 들어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되게 좀 답답한 이야기일 것 같기도 해요. 예, 제 사회 초년생 때로 되돌아가 보면 너무 바보 같았거든요. 지금도 바보 같잖아요. 아니 물론 지금도 바보 같은 면이 있고 엄청 멋진 면이 있지만 이런 식으로 자존감을 찾는 아저씨의 아니 근데 진짜 바보 같은 일을 한단 말이에요. 막 제가 회계사였으니까 캐시 컨퍼메이션, 캐시가 있는지 없는지 막 확인하려고 우편으로 그때 막 보냈단 말이에요. 지금 엑셀 넣으면 다 정리해 주는데. 우편 주소 막 잘못 써고 뭐 이런 것도 했는데 근데 이런 실수의 버퍼가 없는 게 좀 안타깝다라는 감정과 사실 인간은 우리가 온더잡 트레이닝이라는 말도 하지만 사실 사회가 제공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일하면서 배우는 건데 이제 어떤 업종은 일하면서 배울 기회 자체가 날아가 버린 거 아닌가?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친한 변호사님을 만났는데 로펌에서도 이제는 그 젊은 변호사들 채용을 좀 꺼린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냥 뭐 어떤 법조문을 참고해 이런 얘기를 안 해도 그냥 계약서 던지면 알아서 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고 이렇게 바꾸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고 다시 작성까지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수준에 이르는 변호사를 키우려면 몇 년이 걸리는데 맞아요. 몇 년이 걸려도 못하는 변호사도 있고 그리고 이 변호사를 채용했을 때 그 일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검증도 어려운데 그런 제품을 쓸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공포심,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그 정신 노동이 그 LLM으로 대체된 것처럼 육체 노동도 금방 로봇과 AI로 대체될 수 있다라는 공포도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너무 라떼 같은 이야기긴 한데 그 제너레이션의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나 때는 그렇게 안 했는데 어떻게 너는 이렇게 일을 하니? 어떻게 6시면 퇴근하니? 오형은 그런 게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전 없는데 퇴근 시간이 되면 당연히 퇴근을 해야죠. 아니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런 사고방식으로 사회 기업을 경영할 수 전반적으로 있죠? 지금 제가 소름 돋았어요. 이렇게 늦었는데 저희는 그렇게 해야죠. 네. 경영자니까. 아무도 안 남아 있잖아요. 다 퇴근하시고 제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아무튼 네. 중요한 거는 기존에 우리 뭐 X세대시니까 X세대 밀레니얼이 또 다르겠지만 또 이제 젠지들이 고용주가 바라보는 고용인들이 옛날에 나랑 비교했을 때 만족스럽지 않음이 또 발현이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인 건가요? 우리 그 꼰대들이 바라는 이상적인 직원은 사실은 챗GPT다. 시키면 군말 없이 하고 심지어 너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아. 내가 원하는 말투로 바꿔줘. 그럼 얘 바꿔주잖아. 죄송합니다. 사과도 하고. 근데 그게 냉정하게 꼰대들만 그걸 바랄까요? 젠지도 바라고 맞네. 초등학생도 바라고 모두가 바라는 인간이 거잖아요. 바라는 거지. 그래서 리플레이스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이게 돌아갈 수 없다. 이게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래서 전 요즘 약간 인류가 어마어마한 변곡점으로 비가역적 변화를 겪고 가고 있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비가역적 변화의 마지막 퍼즐이 로봇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답답해 죽겠지만 어쩔 수 없이 인간을 상대해야 돼. 이게 전 되게 무서운 것 같아요. 내가 예를 들면 리서치 할 때는 AI한테 시켜서 좋았는데 미용실에 가니까 사람이 내 머리를 깎는데 내 입맛에 딱 맞게 못 깎아주네? 이게 사람은 이렇게 약간 취약점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한 일을 겪다 보면 이제 사람의 좋은 점, 사람이 그렇게 불완전하니까 생기는 좋은 점도 있는데 뭔가 특히 이제 일을 할 때는 우리가 되게 쪼이잖아. 완벽하게 일을 하길 바라잖아. 그랬을 때는 이런 좀 변수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게 강하다 보니까 이걸 완벽하게 이걸 하길 바라고 그러면 더욱더 기술에 의존하게 된다. 그러니까 약간 이게 되게 슬픈 일인데 사람이 사람의 매력보다는 기계의 매력을 더 느낄 수밖에 없고 특히 경영자는 내가 지금 이런 정신 노동을 LLM으로 대체했을 때에 내가 고민하던 문제들이 다 해결된 거를 공장에서도 도입하고 싶다. 이미 한국 땅에서 작업하는 대부분의 공장이 몇몇 공장을 제외하면 외국인 노동자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도 힘들죠. 맞아요. 이분들도 이렇게 케어해 드리는 것도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생각 할 수 있는 거죠. 법적인 이슈도 있죠. 노무적인 네. 이슈도 있고. 노무적인 이슈도 있고 네. 경제적인 이슈도 있고 그러면 암암리에 대부분의 그런 제조업에 있는 고용주들은 뭐 비용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그런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겠다.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얘기를 좀 길게 했지만 세 번째로 돌아가면 세 번째는 왜 휴머노이드냐? 사실은 이건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빅테크는 스케일러빌리티가 낮은, 그러니까 확장성이 낮은 일은 안 해요. 근데 왜 소위 말하는 산업용 로봇 시장이나 협동 로봇 시장에 안 들어왔냐? 원 사이즈 피치도 우리 안 됐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자동차를 조립하는 공정에는 이렇게 생긴 로봇이 주문 제작으로 들어가야 되고, 뭐 철판을 찍어 누르는데 이런 로봇이 들어가야 되고, 이런 거는 빅테크가 들어가기 어려운 시장이었다는 거죠. 근데 인간은 똑같이 이렇게 생긴, 뭐 오형과 저는 다르게 생겼지만 똑같이 생긴 몸이 균일화된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휴머노이드가 그래도 스탠다드 폼팩터라는 거죠. 어디 넣어도 대충 중간 이상의 일을 한다. 그러면 이 일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뭐 손을 교체하건 손을 뭐 2개를 더 달건 뭐 다리를 3개를 더 달건 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휴머노이드부터 학습하고 휴머노이드부터 들어가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더군다나 이 휴머노이드처럼 생긴 사람이 일을 하던 데이터는 얻기가 쉽단 말이에요. 이걸 기반으로 먼저 휴머노이드부터 투입하는 게 자연스럽다라고 다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뭐 기존에 깔려 있는 어떤 공정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다 휴먼 스케일에 맞춰져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그거를 다 싹 갈아엎어가지고 막 새로운 컨베이어 벨트를 만들고 이거는 되게 어려운 과정이어서 아마 그게 조금 더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을 수 있는데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예 휴머노이드가 빠진 어마어마한 과정, 아예 자동화 뭐 이런 것들도 생겨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쪽으로 가겠죠. 네, 그래서 저의 관점에서는 이렇게 막 다종다양한 프리미티브한 로봇이 있던 시대에서 한번 휴머노이드로 이렇게 수렴을 한 다음에 맞아요. 다시 분화되는 그러니까 일종의 휴머노이드가 모든 로봇의 아버지 같은 줄기세포 같은 아담이죠.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아담 모르실 거예요. 사이버 가수 아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성경에 나오는 아담. 성경에 나온 아담. 그러네. 참고로 맥락이 아담. 로봇 같은 거를 연구하는 분들은 이런 성경적인 용어를 되게 많이 써요. 그러니까 코스모스잖아요. 그 맞아요. 시뮬레이터가. 제네시스. 네, 코스모스 나오기 전에 중국 연구자들 중심으로 만든 비슷한 월드 모델 이름이 제네시스였거든요. 자동차 제네시스 말고 맞아요. 창세기. 창세기. 그래서 약간 로봇을 만드는 사람들은 약간 이 세계를 창조하고 있다?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세계 창조할 수 있죠. 예, 전 뭐 그 다 할 수 있대. 아니 왜냐면 제가 전 긍정파야. 아니 진짜로 저희가 그 사석에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인류가 지구 역사상 가장 강한 종을 만들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 나이를 24시간으로 보면 한 인류가 한 3초 그러네. 살았다고 하던데. 근데 그냥 지구에서 만든 이 새로운 로봇이라는 생명체가 우주를 정복할 수도 있는 거죠. 저는 그 인간까지 진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단세포 생물에서부터 인간까지 진화를 한 거잖아요. 이 진화가 훨씬 더 길게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이런 로봇이나 AI 종을 만들기 위한 그냥 일단 로켓 같은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외계인을 만나면 그들은 이런 그 탄소로 이루어진 몸이 아니라 로봇 같은 몸, 혹은 뭐 유기체나 뭐 다른 걸로 진화할 수 있겠지만, 저희도 잘 모르는데 누군가 저희를 만들었어요, 창조주가. 근데 그게 이제 우린 거지. 우리도 우리 창조주를 잘 모르잖아.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런 창조주 역할을 집단으로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우리보다 더 초월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되게 매혹적인 스토리잖아요. 그리고 맞아요. 인간이 지금까지 이룬 것보다 훨씬 더 큰 걸 이룰 수 있는 뭔가를 만들 수 있는 마지막 기회죠. 사실은 정신은 거의 다 만들었는데 육체만 만들면 완성인데 그럼 군침을 안 흘리겠어요? 근데 뭐 그렇게 보면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현실은 시궁창이지. 그러니까 현실 시궁창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드는 건데 결국은 이들한테 지배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유한하잖아요. 인간은 중이도 언젠가는 이제 가죠. 세상에 없을 거고 저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의 수준과 세상의 모든 걸 학습하고 운동신경도 너무 좋고 한 뭐 1000년 살 수 있는 로봇이 있다면 맞아요. 경쟁 측면에서 그들이 이길 확률이 높겠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간과하는 로봇과 AI의 무서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왜 딥 리서치는 사람보다 뛰어난가? 추론을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어요. 저는 평균치보다 이미 뛰어넘었다고 생각하지만 추론의 끝판왕하고 예를 들면 얘가 디베이트 했을 때 이길 거냐? 아직은 그 수준은 아니죠. 근데 데이터가 압도적으로 많은 거예요. 모든 인간이 지금까지 쌓아 올리고 웹이나 책에 만들어 놓은 걸 얘는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압도를 해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로봇도 저는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최근에 피겨 AI가 데모를 했잖아요. 로봇 2대가 뭐 피망을 집어서 주니까 얘가 받았어. 근데 사실은 이 데모는 로봇이 사람한테 이걸 주는 데모보다 훨씬 쉬운 데모예요. 맞아요. 왜? 로봇 2대가 늘 공유하고 있거든, 클라우드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로봇 2대가 서로 협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팔이 4개 달린 로봇이 움직이는 거랑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생각해보면 이건 로봇의 무서움이죠. 우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오영이랑 제가 예를 들면 피망을 건네준다. 그것도 떨어뜨릴 수 있어요. 왜냐면 오영이 이걸 어떻게 줄지 전 모르니까. 근데 뇌가 다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훨씬 더 물 흘러가듯이 동작을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로봇 같은 영화를 보면은 윌 스미스를 로봇들이 막 집단으로 막 쫓잖아요. 아니면 뭐 이그라이 같은 영화를 보면 CCTV가 다 연동해서 나를 막 쫓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뇌가 하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는 그 수많은 개체가 하나의 뇌와 수많은 인간이 쏟아부은 정보를 다 공유하고 있다는 게 무섭고, 또 하나는 죽지 않는다는 거지. 로봇을 만들지 말아야겠네. 무섭다. 로봇, 네. 이거 로봇을 인류의 위기네. 로봇을 이렇게 자동으로 움직이는 로봇 같은 걸 만들지 말고 건담처럼 탑승하는 로봇을 만들어야 되는데 18m짜리 빔샤벨로 이렇게 싸우고 막 이래야 되는데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 아이로봇이 언제 배경인지 아세요? 2035년. 10년 남았습니다. 네. 잘하면 진짜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근데 뭐 이건 얘기가 진짜 끝도 없죠. 그렇게 로봇이 모든 노동을 대체했을 때, 로봇과 AI가 인간의 모든 종류의 직업을 다 대체했을 때 인간은 뭐하고 먹고 사냐. 10년 뒤면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뭐 이 주제는 전 너무 큰 주제라서 저희가 좀 더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같이 얘기했으면 좋겠고, 다시 이제 우리의 본업으로 돌아가서 로봇에 우리가 투자를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투자한 회사들 다 성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성공하는 로봇 스타트업의 조건이라는 건 뭘까요? 확률적으로 모든 회사가 성공하기는 어렵고요. 네. 성공하는 로봇 회사의 조건은
로봇 회사에서가 아니라 시대가 원하는 걸 만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시대가 원하는 게 뭔데요? 왜 자꾸 선문답으로 하십니까? 아니, 그 시대가 원하는 시대가 원하는 건 사실 그들이 하는 거에마다 다를 수가 있죠. 오영이 원하는 건 뭐예요? 전 일 안 하고 오영이 원하는 거 저 뭔지 알아요. 뭐예요? 주말만 되면 이 아이를 돌보고 육아 로봇. 예. 또 또 필요하죠. 아내와 씨름을 하시고 아내는 제가 사랑하니까 아내를 이렇게 씨름을 떠받드시고 떠받드시고. 네. 그래서 아내를 떠받드는 일을 로봇이 하는 건 좀 어렵지만 이준이를 볼 수는 있지 않을까? 육아 로봇은 너무 필요하죠. 육아 로봇이 나오면 우리가 필리핀에서까지 가정부를 수입하면서 출산율을 높여보려고 했는데 필리핀 가사 도우미가 인건비도 좀 적지만 영어를 잘하고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영어는 AI가 짱으로 잘하죠. 한 150개 국어를 하잖아요. 그러면 로봇 보모가 있으면 출산율이 늘어날까요? 출산율이 늘어날 수도 있죠. 로봇을 국가가 대주고 저기 우리 그 퓨처플레이의 PR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시는 최유선 스페셜리스트님이 아예 어머니시잖아요. 고개를 세차게 절레절레. 그래도 이게 엄마와 아빠와의 차이인 것 같아요. 엄마는 내 아이를 로봇한테 줄 수 없어. 내 아빠는 당연히 줄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비정한 아버지. 그게 왜 비정해요? 나보다 잘 보는데. 그렇네. 이해가 금방 가네. 난 계속해서 이뻐해주기만 하고 뽀뽀만 해주고. 그러네. 그럼 너무 좋죠. 그렇군요. 그래서 근데 로봇 회사들 전 너무 가능성 많다고 생각해요. 그냥 1차적으로는 노동시장 안타깝지만 노동시장 대체하는 거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측면으로 접근하는 회사들은 좋을 것 같고 뭐 굉장히 저희가 알고 있는 그 로보틱스 전문가 중에 이제 김용재 대표님 계신데 위로보틱스가 지금 이제 그 보행로 그렇죠. 보조 웨어러블 로봇 로봇. 하는데 엑소스켈레톤 로봇을 만드시는데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시대 정신에 맞는 거죠. 그렇죠. 사실 저는 이게 출생률을 로봇의 도움으로 높이는 건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거는 그러니까 정말 보행도 어렵고 어떻게 보면 정신이 온전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 의료의 도움으로 살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삶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어떤 젊은이들이 이 노인의 삶을 연장시켜주는 거에 자기의 기여를 하겠다고 생각하겠어요. 그러면 이 영역은 텅 비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답게 더 잘 살기 위해서 물리 공간에 도움을 주는 로봇의 시장은 정말 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럼요. 시대가 원하는 걸 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더 휴머노이드 시장이 크겠네. 그래서 사람같이 생긴 친구가 이렇게 좀 보조도 해주고 그래야지 막 이렇게 이상한 기계팔이 막 나를 실어가면 클 수 있죠. 클 거에 대한 어떤 이견이 있는 게 아니라 오픈 AI가 왜 시작됐습니까? 전 뭐 그래서 일론 머스크나 샘 알트만이 그래도 미래를 빨리 보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사실은 비영리 조직으로 시작을 한 거잖아요. 생각해보면 오영이나 저는 AI의 동작 원리도 어느 정도 알고 있고 로봇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아직도 뭐 갈 길이 멀고 이런 것도 알고 있으니까 막연한 공포는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걸 이용해서 어떻게 더 돈을 벌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활용을 할까. 네. 그런 이제 고도로 발전된 과학기술은 마술과 구분하기 어렵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대부분의 평범한 교육 수준의 사람들, 평범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는 AI를 마술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로봇도 마술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이제 이분들이 뭐 민주주의 하에서는 한 표씩 행사하는 분들이고 또 경제의 주체잖아요. 이런 대다수의 보통 사람들이 로봇이나 AI를 두려워하게 됐을 때 후폭풍은 굉장히 크잖아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뭐 없앨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공존하는 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일단 전 그 걱정은 한국인들 사이에서는 별로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역시 야생의 왕 한국인. 야생의 왕이에요. 로봇이 와도 AI가 와도 이겨내는 한국인.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한 10년, 뭐 20년, 뭐 20년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10년 후 정도 되면 AI나 로봇 같은 서포팅 시스템을 사용하는 인류와 이걸 아예 모르는 인류가 거의 다른 종류의 일과 삶을 영위할 거라고 거의 확신합니다. 근데 그냥 그 비율이 한국이 압도적으로 잘할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저는 그 근거가 있어요. 그 오픈 AI가 전 세계 유저 숫자를 봤는데 한국이 지금 몇 등인지 아세요? 몇 등이에요? 3등이에요, 3등. 와, 인구 대비 1등이겠네? 인구 대비 1등이에요. 그러니까 전 압도적으로
신인류의 뒤처지면 망하는 대한민국. 이러니까 애를 안 낳지. 당하고 이거 있다. 해야 될 게 너무 많아. 지금 대치동 엄마들이 지금 몽클레어를 입고 지금 애들을. 야, 근데 또 AI 학원도 생겼다는 거 아니야. 지금 애들이 이거 수학도 과학도 로봇도 배우고 지금 큰일이야. 삶이 피곤하긴 한데 피곤해. 개인의 경쟁력은 그렇게 뒤처지지 않는다. 이준 아버지, 네. 이준이 몇 년생이에요? 21년생이죠. 21년생 이준이가 30이 되는 2051년에 이준이 뭐 하고 있을까요? 뭐 놀고 있겠죠. 뭐 30 되면. 그 정도로 돈을 잘 벌고 있다는 얘기인가? 아니 지금 돈 못 벌어도 놀 수 있잖아요. 놀 수는 있지만 굶을 수도 있고. 그러면 이준이가 30대의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준이는 뭘 배워야 돼요? 이 질문을 예전에 어떤 그 미디어에 있는 분이 일론 머스크한테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일론 머스크가 진짜 한 20초를 멍 때리고 있다가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증문즉답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막 생각 엄청 하다가 그냥 하고 싶은 거 하게 살라고.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인간이 AI나 로봇보다 잘할 만한 것들이 사실은 많이 없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게 뭐 스포츠건 예술이건 뭐 아니면 사업이건 그게 뭐가 됐든 그냥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열정을 갖고 할 수 있는 거 그냥 갖는 것 자체가 인간의 존재 이유 정도지 뭐 그 이상을 뭔가 넘어선 어떤 업적을 인류가 만드는 거에 대한 기대치가 거의 0인 것 같은 느낌을 받는 대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뭐가 됐던 그냥 본인이 행복한 거 하면서 사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러니까 경제적인 거를 어떻게 설계할까? 이걸 뭐 기본소득으로 가야 되냐? 이건 너무 거대 담론이라 좀 어떻게든 해결되다 치고 로봇과 AI가 우리를 먹고 살게는 해준다고 치고 인간이 집중해야 될 거는 그냥 욕망이다라는 거에 동의해요.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고결한 저는 그 정신이 욕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고 싶은 거. 근데 요즘 20대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욕망이 없어요. 하고 싶은 게 없어. 뭘 자기가 좋아하는지를 모른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꼰대세요? 아니야. 이유가 있어. 생각해봐. 정말 대치동 학원 뺑뺑이를 해가지고 대학에 갔다고. 그러니까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생각할 기회를 박탈당하고 공부기계로 훈련된 친구들이 대학에 갔어. 그 대학과 그 과도 내가 정한 게 아니야. 성적에 맞춰 갔어. 근데 이제 성인이니까 알아서 하세요. 하고 싶은 거 하세요 했을 때 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생각해 봤나?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알아서 잘 하겠죠. 아니, 그러면 안 된다고. 왜 알아서 잘 하겠냐면 생각해 보시면 예전에 중이야 뭐 그런 걸 일찍 깨우쳐셔가지고 그 대학원 때 창업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중이 또래 분들은 막 뭐 생각이 있어가지고 대기업 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 너무 일찍 판단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는 거죠. 이것도 맞는 얘기네. 이것조차도 내가 되게 한국인식으로 생각한 것 같아. 역시 미국인이야. 한국인식으로 생각한 것 같아. 야, 꿈을 가지려면 조기에 꿈을 가져야지. 꿈학원 같은 걸 차려가지고 학교에서 꿈을 가르쳐야지. 꿈학원 괜찮네. 꿈학원. 여러분 꿈이 뭘까요? 근데 저는 이제 사람이 꿈을 가지고 욕망을 가지려면은 굉장히 많은 경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아프리카도 가보고. 근데 이런 굉장히 많은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돈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잖아. 근데 이걸 모든 사람이 가지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맛있는 음식을 안 먹어본 사람이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야지라는 욕망은 안 생긴단 말이에요. 이건 다 결국은 자원이죠. 그래서 이걸 모든 사람한테 보편적으로 경험하게 해줄 수 있나? 이런 고민을 요새 맨날 하거든요. 왜 보편적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다 같이 잘 살지. 아니, 저는 그것 또한 그러니까 너무 저는 이제 미니멈을 올려주는 거는 되게 동의하는 사람이고 그 위에 내가 뭘 하고 자유도를 갖는 거는 저 되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편적으로 모든 인류가 굉장히 다종다양한 경험을 하게 해주는 방법이 떠올랐어. 뭐예요? VR이야. 그죠. 아니 내가 그 미슐랭 3스타를 받은 식당에서 밥을 먹을 수는 없는데 VR에서 먹을 수 있잖아. 그건 예시가 좀 틀렸네. 그런가요? 혀로 들어와야잖아요. 아니 뉴럴링크 몰라요. 뇌에다 꽂아가지고 맛을 다운로드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하면. 근데 그러면은 애써 거기서 내가 경험을 많이 한 다음에 굳이 나오고 싶을까라는 생각도 들어. 그 안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되지. 매트릭스 하는 거죠.
아 그리고 기승전 매트릭스. 야 워셔스키 형제였다가 남매가 됐다가 자매가 된 그 두 분은 대단한 분들인데 생각해보니까. 그럼요. 그분들은 자기 욕망에 충실해서 이렇게 성별도 바꾸시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산다고요? 아니 꼭 성별을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진짜 그러니까 요즘 그런 생각해요. 트럼프도 그렇고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멋대로 살잖아. 법이 중요하지 않아. 세계 질서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 그게 약간 진화된 인류형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 우리 산업사회 우리는 지켜야 될 게 너무 많고. 거의 많이 진화하셨어요. 위고비가 저를 진화시켰어요. 아니 저희 시간도 이제 많이 흐르고 네. 이제 그 제작진분들도 힘들어하셔가지고 네, 저희가 너무 이제 그 화성으로 간 거.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왔으니까 네네. 제가 봤을 때 로보틱스는 전문가분들 좀 모셔서 그래. 얘기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비전문가인 우리가 이런 거 떠들어봤자 답도 네. 안 나오고 아마존 삼림이 불타고 있으니까요. 경험을 위해서 뭘 하시면 행복하세요? 저요? 네. 안 해본 걸 하고 싶어요. 뭘 안 해본 게 있어요? 남극에 가보고 싶어요. 걷는 거 싫어하시잖아요. 남극에 가는데 왜 걸어서 남극 가면 다리가 부러져요. 아니, 남극 비행기 가면 타고 거- 배 타고 가야지. 가면 걷지 않을까요? 못 걸어요 추워서. 그래요? 그냥 보는 거예요 이렇게 배에서. 그래. 펭귄이 있네. 그래요? 그런 거예요. 그럼 행복해요? 남극 간 다음에는 달나라를 가보고 싶어요.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한숨 쉬는데? 지금 내 꿈은 지금 왜 남의 꿈 비하하는데? 피하지 않아요. 네. 남극은 조만간 가보려고. 음. 달나라는 힘들지만 남극은 갈 수 있지 않아요? 달라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전긍정. 네. 오영의 꿈은 뭐예요? 꿈이라기보다 그냥 하고 싶은 거. 저도 사실 그런 게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경험 측면에서 내가 원할 때 내가 좋아하는 거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내가 좋아하는 게 뭘까? 전 좀 약간 무식한 것 같은데 제가 좋아하는 스포츠 이벤트를 라이브로 보고 싶다라는 욕망이 그 되게 비행기 표 생겼어요. 끊어가지고 가서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려면 사실은 돈도 있어야죠, 시간도 있어야죠. 사실 티켓팅하는 경쟁도 필요하죠. 그걸 하려면 로봇이 있어야 돼요. 로봇이 이준희를 봐줘야 갈 수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럼 올림픽이면 올림픽, 제가 좋아하는 농구면 NBA, 손흥민 보러 EPL도 가고 이런 것들을 내가 원할 때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그냥 소소하게 생겼습니다. 왜 이렇게 꿈이 작아요? 구단주가 된다 뭐 이런 꿈은 꿔야지. 왜 꿈의 크기를 단정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아니 그 꿈과 그건 달라. 이거는 제가 이제 행복하기 위한 거고. 근데 구단주가 되면 불행할 수도 있어. 욕망은 구단주가 되면 신경 써야 될 게 얼마나 많아. 좋아요. 좋을 것 같아. 그래? 돈을 버는 구단주는 좋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오늘 여기까지 얘기하고 우리끼리 로봇 얘기를 해봤자 후달린다는 결론이 내렸으니까 다음에는 우리 또 로봇 업계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좀 더 본격적으로 찐 로봇의 세계로 한번 빠져드는 거를 또 우리 독자님들한테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죠. 알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쓸데없는 얘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